자, 5월 4일 목요일. 자, 오늘은 주말은 아니고요. 내일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휴장이어가지고 주말 영상을 좀 미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국고초 방송은 제가 이제 3주 만에 컨디션이 조금 회복이 돼서 예정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사실 이번 주에 이제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지나갔죠. FOMC가 끝났다. 결과는 예상대로 금리는 올렸지만 파월은 녹록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파월은 녹록하지 않았다. 사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번 주 주말 국고초와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이번 주말 고용까지 합쳐서 좀 한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장이 지지부진하지만 그러니까 5월장에 주식을 팔고 떠나는 거가 아니라 지금 저가의 매력 있는 종목군들, 사실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여러분 편들로, 당신 편으로, 우리 편으로 만드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겠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최근에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부터 해갖고 국내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뭐 한미 정상회담도 끝났고, 물론 이번 주말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기대하는 내용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주가에 어떤 내용이 반영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뭐 한미 정상회담도 뭐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시장은 좀 막힌 분위기가 좀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막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할 때 굉장히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난데없이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제약바이오가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물론 제가 가지고 계시라고 그랬죠. 오늘도 제가 제약바이오 그동안 설명드렸던 애들 차근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꽉 막힌 시장에서 우리가 좀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다음 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그죠? 가지고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 그죠? 그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멘텀이 없는 시장입니다. 뭐 하나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시장의 어떤 주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비주류가 제한적으로 막 움직이는 그런 개별 종목 장세가 제한적으로 또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만큼 답답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는 늘 의외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어떤 큰 줄기의 변화는 곧 생길 것이다. 다가오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번 주 FOMC 얘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주말 국고초 뻐꾸기 주식에서 좀 자세히 다뤄드리고, 또 거기서 못다한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진행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바닥을 치고 터닝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저가 매력이 막 부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이번 주에 계속해서 좀 드렸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주류 종목들,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었던 뭐 2차전지나 이런 종목군들이 막 나서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가 지금 막 올라서야 될 재료도 없지만 상황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순환을 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뭐 중국 그늘에서 또는 미국 그늘에서, 그죠? 조금 벗어나 있는 종목일 수 있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 또 좋았어요. 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주목할 종목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 코스피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 물론 다른 악재들도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가장 셌습니다. 컸습니다. 그러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단기간에 10%나 폭락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부각이 된다라고 그랬죠? 모멘텀은 없는데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는 가격이 싸지는 게 가장 좋은 재료다. 가격이 싸지는 게. 가격이 싸지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오더라.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이 61선, 그러니까 기술적인 흐름에 조금 의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61선에서는 돌아서게 될 것이다. 왜? 새로운 악재가 보다 강도가 센 악재가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그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61선에서 정확하게 턴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오다가 물론 빠진 거에 절반을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하단의 지지력은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월간으로 놓고 보면 이번 월간 기준으로 이런 음봉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양봉을 만들 것이냐. 개인적으로 저는 올 5월 달은 아마 전약 후강의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당장 옆으로 좀 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튀어 올라가야죠.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라든지 흐름입니다. 이건. 다만 에코프로가 21선이 깨지면은 안 돼요. 왜? 깨지면 2차전지 전반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버텨줘야 돼. 버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옆으로 횡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자, 이런 게 주식이 투자하면서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질기게 물고 늘어진다.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예. 한두 번 겪는 거 아닙니다. 그죠? 시장이 막 급락 나왔다가 급반등 나왔다가 늘어졌다가 한두 번 겪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셔도 지금 시장에서 재료가 있어? 없어요. 미국발 재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미국은 긴축에서 완화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되고 있고요. 고용 둔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은 바닥 치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미 반영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JP모건 인수되었죠. 물론 얘도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팩웨스트 뱅크오프. 그래서 뭐 지난번 실리콘밸리 뱅크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이 지방 은행들이나 이런 쪽은 여진이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시장과 별개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늘어지는. 당장에는 시장에 재료가 없다. 그죠? 하지만 또 빠지면 저가 매력이 생기고 돌릴 것이고 그러면서 다음 라운드로 서서히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하루 흐름을 이번 주 흐름을 가지고 다음 주 시장과 5월장을 정확하게 전망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다만 정황상 이런 분위기로 갈 것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여기서 깨질 거면 깨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러운 건 하단은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다. 820에서. 자, 그러면 시장 얘기는 조금 뒤로 밀어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황이 그 시황이에요. 당장에는 외국인들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순매수를 연속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명분이 약하다. 그럼 기관 투자자들은 저가 매력의 주식을 계속 담을 것이냐? 여의치 않다. 이번 SG 사태로 해서 금융당국에 그죠? 뭐 키움증권 이제 뭐 검사 시작한다라는 소식부터 해가지고 그죠? 조금 관리 감독에 대한 이런 그러면 조금 약간 무거워지거든요. 연기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도 많이 팔았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이런 시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가셔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는 물론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16%나 올랐습니다. 이건 뭐 저는 없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오랜 시간 떨어졌다. 거의 한 2년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살아나고 있다. 제약바이오 라인이 오늘 우리 쪽에서는 한올바이오파마가 10%나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매수를 의견을 드린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다가 이젠 좀 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익을 하시고 저가에 다시 삽니다라고 해드린 게 최근에 이 박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큰 변곡점이 있었죠. 오늘 제약바이오가 움직인 이유는 6월 초에 이제 임상 종양학회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무슨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벗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일라이릴리나 뭐 이런 관련한 종목군들도 흐름이 괜찮았던 것이고요.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낙폭과대에 그죠? 저가 매력이 부각되는 쪽으로.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만 앞으로 강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리저리 낚싯대를 던져두고 펼쳐둔 분들은 아마 계속해서 순환매가 간헐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장이 강하게 올라서기 위해서는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야 돼요.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그죠? 에코프로 라인부터 해가지고 올라야 됩니다. 그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으면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올라서는 흐름이 연출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시장은 박스권에 머물면서 종목 장세가 만들어질 겁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강했는데 저희 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번 한 주 동안에 강했던 종목은 뭡니까? 바로 엔터주입니다. 제가 엔터주는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도 보유 관점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브 어디? 지난 4월 초가 하이브의 변곡점이라고 했고 자 여기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이제 시작될 거라고. 이때 얼마입니까? 19만 원입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29만 원입니다. 엔터주는 어떻게 보시라고 그랬죠? 야 얘도 눈치 볼 게 없어. 미국 IRA 뭐 반도체 칩스 또 뭡니까? 뭐 중국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거 눈치 볼 거 없어요. 엔터주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나 엔터주들의 제가 그랬죠. 4세대 아이돌의 성장성 여기에 베팅한다. 자 하이브도 그죠? 뭐 르세라핌을 필두로 해서 누굽니까 저기 뉴진스 그죠? 컴백을 앞두고 있고 그죠? 르세라핌 이번에 뭐 신곡 좋더라고요. 그죠? 뉴진스도 다음 달 정도 그죠? 예. 자 하이브 이렇게 잘 갔습니다. 여러분들 JYP 한번 보실래요? JYP 고점 뚫고 있습니다. 엔터주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뭐 하이브 사야 돼요, JYP 사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 좀 늦었지. YG 엔터. 자 지난번 우리 바닥 4만원 얘기해 드리면서 7만원 이상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진짜 이렇게 될까 막 그랬지만 실제로 여기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매수하면서 우리 이제 7만원 이상 가는 겁니다. 빠지면 어떻게 돼? 할 수도 있어. 이런 건 아직 덜 올랐어. 덜 오른 건 YG 엔터 SM입니다. 오늘 SM이 좀 빠졌더라고. 그죠? 물론 SM이 지난번에 한번 여기 급등했던 게 있어가지고 뭐 실적 외 요인이죠 이건. 그죠?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인데 아무튼 좀 지지받고 엔터주도 움직이면 뭐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엔터주.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좋았단 말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전체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지난번 이 자리 매수 의견 드렸고 이번에도 매수 의견 드려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 돌파 시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약바이오 라인에서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재료를 떠나서 그냥 돈의 흐름만 보더라도 왕창 몰려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주식을 최근에 이렇게 급락했을 때 보유하거나 추가 타이밍을 가지시라는데 추가 타이밍을 슬슬 갔거나 아니면 오늘 같은 변곡점에서 오전에 매수 의견 드린 것처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셀트리온 라인도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비슷한데 이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져 갖고 이번에 서정진 회장 복귀가 주가 바닥이었다. 그때서부터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거품이라는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저가 매력이 생겨. 물론 앞선 저점까지는 안 올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오늘 변곡점을 만들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길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한미 아픔 보십시오. 올라갈 땐 순식간이죠. 그동안 굉장히 지루했는데 25만 원대에서 30만 원 중반 가까이 올라올 때는 굉장히 빠르게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자리도 다시 매수 의견 자리 지금 가고 있는데 직전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또 수급도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개인들은 파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들 물량을 얘들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대거 제약 바이오주들을 많이 매수했어요. 또 하나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이 주가 바닥 엄청 떨어졌죠. 한 2년 넘게 떨어졌어. 내가 여기가 바닥이라고 그래서 외쳤거든요. 근데 주가가 그렇게 떨어진 거야. 손절해야 안 하죠. 왜 바닥에 샀는데 무슨 손절이야. 이거는 시장이 흔들려서 같이 떨어진 건데. 자, 기다리면 돌아선다. 다시 왔습니다. 이 자리는 매수. 급등 나왔습니다. 최근 증시 빠지면서 다시 빠졌는데 제가 최근에 절반 정도 차익하고 하단에서 다시 받아냅니다. 그게 언제냐?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다 매수 사인을 다시 드렸습니다. 변곡점으로. 오늘 알테오젠도 보시면 수급이 이렇습니다. 특히 오늘 제약바이오 라인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다?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다? 이런 거죠. 레고캠 바이오도 오늘 돌렸습니다. 자, 대략 여기 37,000원에서 대략 한 39,000원 사이 바닥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돌렸습니다. 전체적인 위치는 주가 많이 떨어져 여기죠. 후퇴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차근히 밀고 나가면 됩니다. 이제 삼천당 제약 한번 보게 되면 삼천당 제약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55,000원대 매수 자리 들으면서 임상 3상 결과가 잘 나올 것 같다. 미리 사두자라고 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주가 막 폭등했죠. 근데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악재도 있지만 요 다음 요 며칠은 아일리아 수주 지연에 대한 이런 지연 공시 영향이 크다. 하지만 이거는 결국에 다시 재료로 부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저는 받아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건 결국에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처럼 제약 바이오 라인에서 오늘 주목이 되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막 뭐라고 돼? 순환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기계 파트에서 HD 현대 건설기계가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공개 방송할 땐가 이 자리가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표시도 해드렸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올라왔죠.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 직전 고점 뚫으면서도 추가적으로 레벨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파트에서 이들 종목도 사실은 추세적인 상승을 좀 더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서 진성 TEC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최근에 진성 TEC를 분할 매수 의견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제 부품 회사예요. 굴삭기, 거기에 롤러나 이런 하부 주행체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얘는 주로 어디 한다? 두산 바켓,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히다치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경기 부양에 대한 이런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죠? 사우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이슈가 전부 다 부각이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두산 인프라코어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나 현대 인프라코어나 아니면 건설기계 이런 애들은 먼저 치고 올라가지만 그 후속되는 부품은 여전히
이런 상태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좀 불안하고 어지러우니까 솔직히 개별 섹터에 대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사우디 교통장관이 곧 방한한다라고 하고 3분기에는 네옴시티 관련 투자 설명회도 한국에서 있을 것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마 국토부에서는 이 관련한 재료들을 최대한 범핑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 지난번에 한미글로벌 제가 이 한미글로벌을 네옴시티 관련해서 처음 매수 사인 드린 거는 바로 이 자리였어요. 얼마야? 13,000원 정도 됐어요. 13,000원이 거의 5만원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빈살만이 한국 올 때까지 홀딩하면 된다. 근처까지. 그죠? 자, 최근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해갔다가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간을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올라온 거고 기간 조정이 여기서부터 일주일, 2주일, 거의 이제 3주 가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조정 이후에 대한 보상이 아래냐 위가 중요합니다. 이 아래로 깨고 내려갈 것이냐, 4만원 돌파할 것이냐, 이런 것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그 체험하면서 제가 현대 오토에버를 공개적으로 추천드린 게 있었어요. 지금 이제 125,000원대 머물러 있습니다. 얘는 실적이 사실은 어느 정도 바탕이 돼서 그런지 주가가 시장이 폭락했어도 22년에 그렇게 폭락을 했어도 대략 한 10만원에서 13, 14만원 수준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대 오토에버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그룹이 북미 시장에서 성장을 한다라면 관련해서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여러가 있습니다. 최근에 화신도 그랬고 성우하이텍도 그랬고 SL 같은 것도 후발주로 주목되고 있고 현대 오토에버나 그죠?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결국에는 현대차 향후 미국에서의 성장에 동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현대오토 수급을 한번 보세요. 주가는 이렇게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계 투신 연기금까지 갖고 모두 순매수입니다. 자, 결국에는 23만원을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매수하시고 좀 지루한 분들도 계시지만 시장 분위기가 지난번에 우리 급락도 나오고 폭락도 나왔는데 나름 잘 버티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시장은 부진하다. 그리고 시장의 강한 상승 모멘텀은 현재는 없다. 다만 저가 매력은 부각 중이다. 악재의 영향력이 떨어지면 악재는 신선하지 않다. 시장은 기대감에 반전이 나올 수 있다. 시장이 막힌 분위기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에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로 여러분들은 이 힘든 시장에서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